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들, 그 많은 전자제품들이 전기 코드도 꽂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물질로 꼽히는 것은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이죠. 리튬은 최근 3년 사이 그 중요성과 가치가 부각되면서 가격이 10배나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되다 보니 세계 각국은 이미 치열한 리튬 쟁탈전을 시작하였는데요. 세계의 리튬 전쟁과 관련해 오늘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즉 앞으로 세계 최고의 리튬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미래의 4차 산업 시대 메카가 될 것이고, 현재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모든 파일을 한국이 가져오게 되는 일석이조의 신바람 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IRA법, EU의 아메레이법, 남미의 오렉 추진,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공통점은 한정된 자원은 더 이상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해서 쓸 수 없다는 것과 핵심 광물에 대한 극심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IRA법을 통해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배터리 부품 광물 조달 비율을 전기차 보조금 수령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가운데 광물 조항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죠. 이어 EU도 원자재법 RMA를 제정하기로 하였는데, 첨단 산업에 투입되는 핵심 원자재들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EU 회원국 내 생산을 강화한다는 골자였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데, 세계 10위 리튬 보유국인 멕시코는 리튬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공포하면서 미국과 중국 중 그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70% 이상의 리튬을 보유하고 있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정상들과 연합체 결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멕시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중국은 초비상사태인데, 현재 멕시코 리튬 투자 기업 중 바카노라 리튬사가 탐사와 개발에서 가장 진행이 빠르고 2024년부터 연간 35,000톤의 상업 생산이 예상되는데, 해당 기업은 중국의 간펑 리튬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멕시코 정부의 발언에 중국은 탐사와 개발만 하고 정작 생산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한편 이처럼 멕시코가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자 혹시 인접 국가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라리오아주 리카르도 주지사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이미 승인한 모든 탐사 허가를 중단하는 법안을 주지사령으로 공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라리오아주는 이 법 제정 직전인 캐나다의 오리진 리소시스에게 탐사 허가권을 승인한 바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다른 나라와는 벽을 치면서 독자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정작 한국과는 오히려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스코는 현지 정부의 협력 속에 아르헨 리튬 염호에 대한 2단계 투자가 순항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살타 주정부는 카타마르카 주정부와 포스코의 탄산 리튬 공장에 대한 환경 영향을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즉 다른 나라는 축출, 대한민국은 추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왜 유독 한국에게만 이러한가? 이는 한국 기업이 가진 독보적인 추출 기술력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이 가진 기술이 아니고서는 아르헨티나가 리튬을 생산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이 같은 평가는 한국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 세계 최초로 접목한 리튬 직접 추출 공정 때문입니다. 살데올로 플랜트,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아르헨티나 서북부 살타주 옴브레 무에로토 염호는 호흡조차 힘든 해발 4,000m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톤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을 국내 기업 최초로 채굴, 재련하는 공장이 건설되어 있는데요. 포스코는 이 고원에 2030년까지 1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바탕이 되는 광물인 리튬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이곳 옴브레 염호는 아르헨티나 염호들 중 최고 수준의 리튬 용도를 지녔고, 불순물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성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있는 염수를 관정을 통해 뽑아내야 하고, 특히 해발 4,000m의 고지대는 일반적인 자연 증발법으로 리튬을 추출하기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요. 높은 고도로 인한 저기압으로 물이 더 빨리 증발하게 되어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밤에는 영하 기온까지 떨어져 농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직사광선은 혼들을 마르게 하고 기반시설을 손상시키게 하죠. 특히 사람도 살지 못하는 곳이라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길어 날라야 하는 사중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연 증발 방식이 아닌 직접 추출 방식을 개발, 세계 최초로 이곳 염호에 접목하였는데요. 평균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는 기존 자연 증발식 리튬 추출법과 달리 이 공법은 짧게는 8시간에서
길어도 1개월 내 고순도 리튬을 추출할 수 있고 리튬 회수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져 경제성이 뛰어난 데다 리튬의 순도도 99.9%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일본, 유럽, 미국 업체들도 독자 공법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상업 생산에 성공한 것은 한국 포스코가 유일하다고 말했는데요. 포스코는 리튬 추출 신기술과 관련해 10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아르헨티나 관계자들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준공식에 참석한 마요랄 광업부 차관은 리튬 프로젝트에 대한 포스코의 열정과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리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고, 사이언즈 셀타주 주지사와 하레 카타마르카 주지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원료에서부터 양음극재까지 2차 전지 소재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리튬 사업을 함께하게 돼 기쁘고 지역 고용 창출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포스코 그룹의 리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튬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출,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재련 기술인데요. 한국은 추출 기술뿐만 아니라 재련 공정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독점을 무너뜨릴 비장의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추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재련입니다. 중국이 리튬 시장을 독점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도 재련 점유율 때문인데요. 예컨대 광물 상태로 채굴된 리튬이 배터리 제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으로 재련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 공급원이 바로 중국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리튬 재련 비중은 전 세계 65%이고 그중 자동차 배터리에 탑재되는 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무려 75%에 달합니다. 오히려 매장량은 재련에 비해 한참 모자란데요. 칠레가 전 세계 매장량 중 41%, 호주가 25%, 아르헨티나가 10%이고 중국은 7%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전 세계 재련 시장을 독점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리튬의 가격은 모두 중국 위안화로 표시될 만큼 중국의 재련 시장 장악력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재련 시설이 몰려있는 이유는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선진국들 중심으로 치산성과 환경 이슈로 재련 공장을 짓기 꺼려하였고 이에 중국 중심의 재련 공급망이 구축된 것이죠. 다른 말로 만약 한국이 경제성과 환경성을 지닌 리튬 재련 기술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IRA법, EU RMA법, 남미 국유화는 오히려 중국의 독점을 무너뜨릴 기회이자 전세계 탈중국의 시발, 점이며 한국이 전세계 대부분의 재련 과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재과학자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강력한 역습은 현재 중국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세계적 리튬 과학자 전웅 박사님인데요. 리튬과 관련된 특허 기술 100건 이상 발명하고 전 세계 27개국에 특허를 출원 등록한 리튬 관련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전웅 박사님이 이끌고 있는 리튬 플러스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재련에 성공하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생산한 수산화 리튬은 성분 분석 결과 순도 99.995%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원재료 규격에 부합하는데요. 순도가 99.9949% 이상이면 합격인데 전웅 박사님의 결과물은 99.9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추 99.9959%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염호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촉매로 순도 높은 리튬으로 정지하는 기술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리튬 플러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근심이 커지고 있는 한국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했으며 그중 84%가 중국산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생산에는 전훈 박사님의 특허 기술 CULH가 적용되었는데요. CULH 공정은 독창적인 리튬 고도 정제 기술을 이용해 순도가 낮은 탄산 리튬을 정제할 수 있어 그 경제성이 매우 우수하고 과정 또한 친환경적인데요.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상 국내 최대 광물 업체인 포스코와의 협력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전훈 박사님이 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여 포스코와 국가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포스코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실용화 기술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볼리비아에서 시연한 세계 최초 리튬 직접 추출
수출 공정 당시 루이스 알베르토 볼리비아 자원국장 앞에서 설명을 한 사람도 바로 전웅 박사님이죠. 일각에서는 한국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비약적인 발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중소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신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면 그 중소기업은 몇 년도 안 되어 글로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전웅 박사님은 미래 4차 핵심 소재인 리튬의 독보적인 재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27개국의 특허를 등록하였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리튬의 탈중국화를 선언한 이상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에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전웅 박사님의 특허 기술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춰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중국에서 전웅 박사님에게 특허료를 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는 정말 국가적 경사이고 한국이 4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작 5천만의 조그마한 땅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배출되어 국군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한국은 자원부국입니다. 리튬이나 석유는 없지만 5천만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자원들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자원 굴기, 이제 대국 대한이 대안입니다. 오늘 한 줄 평, 중국이 유일하게 잘하는 굴기는 조카치 굴기.